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조선시대의 지배적인 이론 중에 하나였죠. 성리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성리학을 주제로 내용을 전개해 나갈 건데요. 사실은 여러분께서 어디에서 수업을 들으셨든 성리학이라는 그 학문 자체를 배울 때는 되게 어려워요 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선생님은 고등학교 수능을 배우는 제자들에게 윤리라는 과목을 가르치는데요. 이 윤리라는 과목에서 성리학이라는 이 주제가 반드시 출제가 돼요. 그런데 이 성리학을 배울 때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심오한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이 좀 다들 지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국사에서 성리학은 그렇게 자세하게 성리학의 이념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과 함께 이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 이 성리학이 그 사회를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내용이 전개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중추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는 성리학이라는 것이 언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는지 그 기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리학이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도입이죠. 성리학이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된 것은 고려 말 때의 일입니다. 고려 말에 안향이라는 학자가 성리학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소개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성리학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요. 특히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서 나라의 근본 이념으로 채택하게 되면서 자리를 잡게 되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요. 이 성리학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학문적 특징이에요. 성리학은 과연 무엇을 배우는 건가요? 쉽게 생각한다면 도덕을 배우는 건데요. 도덕을 조금 더 형이상학적인 방법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성리학은요.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본성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주의 근본과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성리학이에요. 선생님 어려워요.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우주는 이렇게 이루어지죠. 우주는 이와 기로 이루어지는데 쉽게 생각해 보세요. 자, 우주는 이와 기라는 체계로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이 기라는 건 우주의 원리입니다. 우주는 하늘이에요. 대우주라고요. 이 하늘은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하늘이었죠. 그런데 이 하늘이 갖고 있는 착한 마음을 인간도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인간의 심성은 하늘의 본성을 부여받은 소우주예요.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성리학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착한 본성을 내면에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착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행동을 하죠. 이 나쁜 행동을 왜 하는 거냐면 욕심 때문에 우리는 나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꾸준히 수양을 하고 꾸준히 노력을 하려고 권고하는 학문이 바로 성리학이죠. 즉, 성리학에서는 인간이 착한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요. 특히 도덕 중에서 임금에 대해서는 충성을 하고 부모에 대해서는 효도를 하는 도덕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도덕적인 학문이 바로 성리학이에요. 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런 표현만 기억해 주세요. 성리학이라는 거는 충과 효를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학문이고요.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소학이라는 윤리 교과서 같은 것들이 편찬했어요. 조선시대에는요. 그리고 주자가래 같은 책들을 보급해 나가면서 성리학적인 질서를 사회 속에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이 진행돼 나가네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성리학은 왜 조선시대에 근본적인 이념으로 자리 잡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성리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통과 명분이에요. 정통과 명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정통이라는 건 정말 좋은 거죠. 명분이라는 것도 좋은 겁니다. 성리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정통이라는 것은 상, 어떤 것들보다 위에 있는 개념이 상이겠죠. 그리고 정통이 아닌 것은 하라고 이원화를 시키면서 이론을 전개해 나갑니다. 자, 그럼 이 세상에 좋은 것은 상의 개념, 그리고 조금 더 나쁜 것뿐만 아니라 가치가 없는 것은 하의 개념으로 조금 구별해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세상에는 임금과 신하가 있죠. 상의 개념은 누구죠? 임금입니다. 군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하의 개념은 누구죠? 신하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섬겨야 된다라는 성리학적 명분과 정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성별을 봐볼게요. 남자와 여자가 있죠. 자, 남자는
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남자는 상의 개념이고요. 여는 하의 개념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여인은 남성 앞에 함부로 드러날 수가 없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답니다. 조금만 더 해볼까요? 신분으로 봤을 때는 상의 개념에 해당하는 신분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양반이겠죠. 그리고 하의 개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상민들일 거예요. 자, 이런 구도로 계속적으로 상하를 전개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성 중심의 또 양반 중심의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죠. 즉, 성리학을 강조하는 조선 사회에서는요, 양반 중심의 지배층을 위한 신분 체제가 견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성리학을 강조하면서 사림들을 중심으로 하는 양반들을 중심으로 하는 차별적인 사회가 전개가 됐다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해본다면 성리학은 굉장히 다른 학문과 다른 이론에 대해서도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죠. 이런 논리로 봤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학문은 뭐가 되겠죠? 그들이 지향하는 성리학이 되겠죠. 그러면 가치가 없는 학문들은 뭐죠? 성리학을 제외한 아더스의 학문들. 도교나 불교나 과학기술 같은 모든 학문들은 전부 다 하에 속하기 때문에 이들은 성리학 이외의 다른 학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타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정도의 그 구도를 가지고 성리학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엔 우리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에 대해서 조금 비교해 볼 건데요. 이황과 이의를 구별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조금 헷갈리고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함께 중요한 내용들만 중심으로 기억해 볼 거예요. 특히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나라의 화폐에 새겨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새겨지죠? 링컨이나 조지 워싱턴 같은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공을 세웠던 대통령이나 장군들을 주로 나라의 화폐에 새기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훌륭한 군주로 여겨졌던 세종대왕은 10,000원짜리 화폐에 새겨져 있답니다. 이만큼 그 나라 화폐에 새겨지는 인물은 상당히 중요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는 5,000원짜리에 이이라는 성리학자가 새겨졌죠. 1,000원짜리에 있는 그분이 바로 이황입니다. 우리나라 화폐는 성리학자 2분을 새겼네요. 특히 이번에 50,000원짜리 신권이 만들어지면서 50,000원짜리 신권에 새겨진 인물이 바로 이이의 어머니였던 신사임당이죠. 이렇게 화폐에 이들의 얼굴을 새긴 까닭은요, 우리나라의 성리학이, 조선의 성리학이 전 세계의 성리학 중에서 가장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성리학은 중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발전되고 가장 높게 성장시킨 것은 바로 조선의 성리학이거든요. 그만큼 이황과 이이라는 학자들은 성리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학자들이랍니다. 자, 그럼 이들의 의견을 우리가 좀 비교해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활동 시기는 이황이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종 때부터 선조 때 이르기까지 이황이 활동했고요. 이황이 할아버지가 됐을 때 이이가 태어납니다. 선조 이후 때는 이제 이이가 활약을 했죠. 성격을 보면은 이황은 굉장히 근본적이면서도 이상적인 정치를 추구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성리학은 이 세상은 이와 기로 이루어졌다고 표현하죠. 이라는 거는 근본적인 원리고요. 그리고 기라는 것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구체적인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자인 이황은 하늘의 근본을 담고 있는 이가 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상이고요. 이거는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그럼 가볼게요. 이황은 이하고 기 중에서 이를 중시하니까 현실을 중시하는 거예요. 이상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을 중시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황이라면 이는 이하고 기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 논할 수가 없어요. 도덕적인 원리도 중요하지만 기의 개념, 즉 현실적인 측면에서 인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두 개는 모두 다 중요해요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사람들이 개혁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부분도 중요해요 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세요. 가끔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하고 기 중에서 기를 더 강조했다라고 표현하는 학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엄격히 말하면 틀린 표현이지만 이렇게 표현해도 여러분들 현실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선생님이 저렇게 설명하시는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영향입니다. 이황의 이 성리학적인 이론은요, 일본에게 크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일본에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리학이 일본에 전파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개혁안을 제시하죠.
조선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인은 이런 걸 제안합니다. 국왕이시여, 우리나라 국력은 튼튼히 해야 됩니다. 국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10만 양병을 우리가 10만 명의 군사를 증진시켜야 하고 일본의 침입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한 것이 이이죠. 성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증진을 강화시켰다는 측면에서 현실개혁에 노력을 기울였던 이이의 노력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실시했던 향약인데요. 이거는 우리 교환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써드릴 건데요. 절대 외우지는 마세요. 자, 가볼게요. 이황은 예안향약이라는 걸 보급하죠. 향약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보급된 것은 이황과 이이의 노력 때문이랍니다. 자, 이이는 서원향약이라는 게 보급이 된답니다. 절대 외우지는 마세요. 단,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들의 저서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가끔씩 시험 문제에 이들의 저서를 바꿔놓고 헷갈리게 하고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니까 선생님과 함께 꼼꼼하게 정리해 볼게요. 이황은요, 백성들에게 성리학적인 질서를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림책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성학십도라는 그림책이거든요. 그리고 주자서 저료라는 책을 편찬합니다. 자, 이인은요, 이게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성학집요 라는 책을 저술하고요. 경몽요결 이라는 저서가 대표적인 저서예요. 두 개를 좀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는 핵심 정리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성리학을 배웠고 대표적인 성리학자를 배웠죠. 성리학에서는 우주의 근본과 인간의 심성을 연구하는 도덕적인 학문이 성리학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대표적인 조선의 성리학자는 이황과 이이가 있었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개념학의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볼 건데요. 개념이 어려웠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답을 맞추시면서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해요. 자, 먼저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볼까요? 성리학은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심성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충과 효와 같은 것들을 주로 연구했고요. 소학이나 주자가래 같은 것들을 보급하면서 유교적인 예절을 강조한 학문이었답니다. 자, 이번 문제를 보니까 조선 사림들이 성리학적 윤리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성리학은 명분과 정통을 중시했기 때문에 상하를 나누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내용들을 구별했죠. 이 과정에서 양반은 상이고 그렇지 않은 낮은 신분들은 하로 구별이 되면서 신분을 구별하고 그 높은 계층의 양반들이 상민들을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었죠. 그래서 신분 구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 지배 윤리로서 이 성리학이 이용됐다라고 우리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볼 건데요. 선생님이 수업을 통해서도 상당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이황과 이이의 저서를 구별하는 문제인데요. 반드시 한 문제 나오거든요. 시험 직전에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황의 대표적인 저서는 성학 10도와 주자서 저료가 있었고요. 이의 대표적인 저서는 성약 집요와 경몽요결이 있네요. 두 가지 책을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요거는 성학 10도와 성학 집요는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해서 확인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리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해 주시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